guilty, not guilty,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관련 13번째 에피소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100억 원을 투자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된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모펀드가 제조 공장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데 투자받는 회사 대표이사가 주된 생산 공장의 매각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인데요. 투자받을 때 중요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 사실을 투자자가 알았더라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투자받는 사람의 그 사실 미고지가 기망에 해당되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기계 제조회사 대표이사로서 베트남 공장과 한국 공장에서 제품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회사의 중요 자산인 베트남 공장을 매각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모펀드에게 투자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베트남 공장을 매각할 예정이었고 회사의 주 수입원이었던 기계의 주된 생산처가 베트남 공장이었기 때문에 위 베트남 공장이 매각 예정이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았었다면 투자를 않을 것임을 투자받는 회사 대표이사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베트남 공장 매각 추진 계획이라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0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었고 이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그 부자기에 대한 기망으로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거죠. 이 고소가 왜 이루어졌냐면 이 회사가 100억 원 투자 이후에도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사업이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100억 원을 회수할 길이 없고 이거를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피고인 대표이사는 억울하다. 투자 설명회 당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베트남 공장 매각 예정 사실을 소극적이나마 나는 고지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회사에 투자하게 된 주요 이유는 베트남 공장 등의 기존 사업 때문이 아니라 L전자와의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의 장래성 때문에 피해자가 1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피해자들이 베트남 공장 매각 예정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투자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실은 위와 같이 베트남 공장 매각 예정 사실은 고지 의무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고지 의무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기망한 사실이 없다라며 사기죄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합니다. 피고인 무죄. 부작위에 의한 기망, 즉 이 투자에서 베트남 공장 매각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그 부작위죠. 그 행위가 기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즉 투자자가 그 매각 예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투자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피고인, 대표이사의 고지 의무가 인정이 되는데 이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피고인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투자의 주된 주요 요인은 이 공장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언론 보도에도 L전자의 차세대 TV로 개발 중이었던 보도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이 L전자에 라인도 생겼고 이 사건 투자 직후에 L전자가 원천 기술 특허를 확보하는 등 차세대 TV로 이 제품이 상당하게 유력시 되던 상황이었고 이 회사 역시도 이 L전자의 차세대 TV 전원장치 개발에 성공해서 그 회사의 혁신기술협회까지 선정이 되었고 그 협회 15개 업체 중에서 유일한 비상장 회사였기 때문에 향후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실현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회계법인 회계사의 진술인데요. 이 사건 투자 전에 회사의 회계 실사를 담당하여 누구보다 이 사건 투자의 경위와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회계법인의 회계사 역시도 이 사건 투자 결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은 위 개발 사업의 TB 신사업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시 기존의 사업, 그러니까 그 원래 이 회사가 운영해 주된 수입원이었던 기계장치의 수익률과 비교해 볼 때 이 투자 계약서상 RCPS 그리고 전환사채 형태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형태로 이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보장 수익률과 RCPS 상의 상환 조건을 봤을 때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수익률과 기존 사업의 수익률은 너무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심사 보고서상에도 신규 사업인 차세대 TV의 성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라는 것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 따라서 투자의 주된 요인은 차세대 TV의 장래 성장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공장 매각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차세대 성장 이 장래성과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 이루어졌을 거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매각대금 사용처인데요. 매각대금 사용처도 이와 관련되어서 생산 장소만 변경되었을 뿐 매각 자체로 인하여 그 경영진이 다른 목적으로 위 매각 대금을 유용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 공장 매각 자체로 인한 손실 여부는 있지 않았고 회사 폐업 이유는 그 신사업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결국 회사가 폐업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피해자들, 이 투자자들의 전문성과 경력으로 봤을 때 자,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 필연적이고 투자 심사 담당자로서는 그러한 투자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연한 이 피해자들의 업무, 영역, 투자 전문조합, 전문회사의 의무이다. 투자 심사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을 보더라도 투자 심사 담당자들이 오랜 기간의 경험과 축적된 실무 능력으로 이러한 투자 심사 결정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니네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00억 원 투자 이후에 폐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사기죄, 기망의 그러한 공장 매각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작위에 대한 기망, 사기죄의 기망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투자한 이유는 그 공장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의 장래성을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부작위에 대한 기망을 근거로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전에 알았었더라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그럴 수 없다. 어떤 것들에 대한 핵심 증거는 어떤 것들이 나왔죠? 회계법인 실사 담당 회계사의 증언 그리고 RCPS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조건 등을 고려해보니 실질적인 투자의 이유는 신사업을 보고 한 것이다 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위 사실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망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사안은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되지 않는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합리적 의심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